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죠. 근데 우리가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상처 났을 때 다 꼬매진 않잖아요. 자면서 다 회복된다고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노화 지연 제일 관심 있어요. 잘 자야지 덜 늙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애들은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면역이 중요한 거고, 잠 잘 잔다는 게 보약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피곤해서 잠이 오는 거예요? 밤이라서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둘 다죠. 우리가 실은 시차 있는 유럽이나 미국 혹시라도 여행 가보면 알죠. 밤이 돼도 잠은 안 오죠. 그래서 적당히 피곤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생체 리듬 이게 중요한 거입니다. 정상적인 잠의 구조 요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잠을 잘 때요 꿈을 꾸죠. 꿈을 꿀 때 있고 안 꿀 때가 있고 어느 게 더 깊이 자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다 똑똑하세요. 자, 잠을 시작합니다. 11시에. 그러면 깊이 팍 빠져들어요. 깊은 잠을 들어갑니다. 네. 우리 단골 엄마 오셨네. 우리 저기 보시면 얼굴 찝혀서 안 보시는데 이분은 잠깐 우리 소개를 드리자면 여쭈는데 우리 처녀 때부터 저 단골이고 지금 애 낳고 그래도 단골이시고. 그래서 11시 잠이 딱 들어요. 그러면은 1, 2, 3, 4 확 들어가요 잠이. 이때가 어버가도 모르는 시기인 거예요. 누가 어버가도 모르는 시기. 아주 왜 낮잠 잘 때 왜 꿀잠 잘 때 있죠. 너무 깊이 잔 것 같은 거 이때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잠을 깹니다. 렘이라는 게 와요. 아주 선잠이죠. 이게 꿈을 꾸는 거예요. 이때 다시 또 빠져듭니다. 다시 또 깨요. 근데 새벽쯤 되면 깊이는 못 가요. 깊이는 못 가요. 왜냐면 사람도 깨야 되거든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깊이 못 가요. 그러면서 꿈꾸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다가 새벽에 깨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꿈은 보통 새벽에 꿔요. 다 그건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자, 포인트가 뭐다? 코를 골거나 무호흡이 있거나 하게 되면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깨지냐면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자다가 이게 없어지고 깊이는 못 들어가고 계속 낮은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꿈 많이 꾸고 뭔가 잠은 잔 것 같은데 안 꾸고. 우리가 수면 검사를 하거든요. 자면서 어떻게 잠을 잘 자는지 보는데 그분들 그래요. 잠 못 잤다고 병원에 와가지고 그렇게 잘 못 잤다고 보면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자는데 뇌파로 검사해도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뇌파는 제가 검사해봤거든요. 저도 잠 하나도 안 잤거든요. 너무 불편해서 왜 그런지 알죠? 여기 이따가 제가 수면 검사한 거 사진 찍은 거 있는데 잠 못 자는데 잠 잤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뇌파는 잠은 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수면 딱 두 개예요. 부족하냐, 잤는데 제대로 못 자냐,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수면 부족은 뭐 잠 짧게 자는 거 한 두세 시간밖에 못 자면 피곤한 거고요. 근데 수면 박탈은 뭐냐면 내가 7시간 더 잤단 말이에요. 자고 났는데 영 피곤한 거예요. 실은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나 자야 되느냐가 이제 아까 수면 부족의 문제가 되겠죠. 애들 때는 뭐 10몇 시간 자죠. 핵심은 이거예요. 초등학생들 권장 시간이 이거예요. 10시간, 11시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나 6학년이거든요. 우리 애들 보통 12시에 자서 한 8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8시간 자는 거란 말이죠. 이걸 갖다가 제가 학회를 갔는데 어떤 소아 정신과 하는 여자 교수님이 이 강의를 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애가 혹시 있느냐? 애가 이때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자냐? 자기네는 이걸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말 안 들으면 학원 보낼 거야.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집 애가 얼마나 잘 컸는지는 궁금하긴 한데 근데 문제는 청소년기에도 이거예요. 9시간 못 잔다는 거죠. 어른들은 우리가 막 8시간 정도 자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많이 자고 성공했고 이런 사람은 많이 못 자는데도 성공하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다는 건데 성인들은 뭐 한 7, 8시간 자면 돼요. 그 밑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본인이 뭐 개인적인 바쁜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정도를 자야 돼요. 9시간. 실은 이건 좀 오버인 것 같고 보통은 한 6시간, 7시간 정도 자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 지난번에 잠깐 하다가 못했거든요. 결국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자는 걸 관리 잘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마다 잤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쉬는 시간 10분 자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쉬는 10분 자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차피 올해 9시간 자는 거 말은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수면 장애. 그러면 수면을 잘 못 자는 건 뭐냐? 결론적으로는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잤는데도 피곤하다죠 결국.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잠을 오래 누워 있었는데 못 잤냐? 뭐 불면증도 있을 수 있죠. 잠이 안 들거나 중간에 깨는 사람들. 근데 이거 말고는 코골이가 있거나 무호흡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호흡이 있는데 모르는 분이 되게 많은데 각종 문제가 있죠. 보시면 각종 문제가 있는데 뭐 두통, 뭐 고혈압, 뭐 성기능 장애 이런 것들, 당뇨 이런 것들이 실은 그 내면을 펼쳐봤더니 무호흡증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젊으신 분들 고혈압 많거든요. 남자분들. 근데 그 고혈압 특징이 뭐냐면 약으로 조절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고혈압이 약으로 조절 잘 안 되더라. 그러면은 내가 무호흡이라는 게 있는가 한 번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호흡이 있고 코골이 있으면 뭐 다들 알죠. 뭐가 문제 있다는 건 아는데 주간에 졸리는 게 문제. 가끔 오세요. 뭐라고 오시냐면 운전하다 존대요.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문제죠. 운전하다 조는 분들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코골이 여러분 코골이는 병은 아니에요. 코골이는 정확하게 짚고 자 코골이는 옆에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각방 쓰면 돼요. 근데 무호흡은 내 혼자 괴로운 거예요. 내가 병이 들고 있는 거죠. 왜냐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코골이가 문제냐, 무호흡이 문제냐. 결혼을 우리가 코골이나 무호흡 클리닉을 하면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이게 몇 그룹이 나눠져요. 첫 번째는 되게 젊은 분들이 와요. 20살. 왜 올까요? 20살, 21살이. 그치? 맘마 때문에 온대. 자, 20살, 21살짜리가 오는 이유는 대부분 기숙사 생활한다. 옆에 친구랑 그러니까 군대 간다. 군대 간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상의를 받는데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은 상인병한테 혼나냐? 요즘에는 그건 없다는 거야. 혼내고 이런 건 없는데 그 독방 신세가 된대요. 부대 안에 독방 갖다가 줘서 거기서 자고 한다는 거예요. 같이 못 자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수술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좀 좋아서 같은 방에서 잔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20살 초반에 오다가 그 다음에 20대 후반에 상담하러 와요. 왜 올까요? 20대 후반. 그렇죠. 결혼을 앞두고 혹은 결혼을 하고 어떤 친구가 수면 검사를 했는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수면 검사는 산소 공급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산소 공급량이 나오고 잠자고 나서의 산소 공급량이 나와요. 근데 잠들기 전에 이미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상해서 혹시 누워서 잘 수 있느냐? 누워서 못 잔대요. 그러니까 누우면 이게 막히는 거야. 그 친구는 앉아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술까지 하고 싶냐? 물어봤더니 수술하고 싶은 이유가 자기가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려면 그래도 같이는 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눕지 못해서 그분은 수술하고 와서 누워서 자게 되셨는데 이게 여기 남자분들이 한도 안 계셔가지고 실은 이것도 되게 문제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아는 친척이나 남편한테 발기부전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걸로 와요. 저 피곤해요, 낮에 졸려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하고 혈압도 높아요, 여러 가지 오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건 그거예요.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내가 좀 걱정이 돼서 요즘에 하도 자료가 많으니까. 그래서 코골이랑 무호흡증 얘기해 보면 왜 코를 고는 걸까요? 잠깐만 생각해 왜 코 고나요? 원인은 결국에는 숨쉬는 길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자, 제가 볼게요. 자, 입을 이렇게 하면 코를 골아요. 입을 벌릴 거야. 입을 닫으면 코를 못 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는 다 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코골에서 코자가 들어간 이유는 왜 들어갔냐면
코가 막히면 입을 벌리고 자게 돼요. 코 고는 분들의 대부분은 입을 벌리고 아까처럼 자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 혀가 뒤로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혀가 밀리면 목구멍을 좁힌다고요. 그러니까 목을 더 좁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골이 검사는 코랑 목이랑 아래랑 혀 한 4군데 정도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얼마큼 문제가 있냐. 어떻게 진단 내리냐면은 그 구멍을 다 보면 돼요. 그 구멍을 보면 돼요. 콧구멍이 넓으냐 좁으냐. 좁으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은 콧구멍 CT를 찍어오면 그 좁은 구멍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죠. 보통은 근데 제가 코골이나 모호흡을 갖다가 상상해 보면 거의 95%는 동일한 분들이 오세요. 코도 안 좋고 목도 안 좋고 혀도 안 좋고 목구멍을 보게 되면 넓은 목도 있고 좁은 목도 있고 좁은 목이 코를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후두부에 대한 게 하나가 빠졌네. 목 아래쪽, 요 아래쪽 후덮개라고 하는데 그게 음식 먹을 때 숨쉬기를 거의 덮개 돼 그 뒤로 밀린 사람한테 좁은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이 좁은 거에 대한 거하고 문제를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그거는 이제 병원에 오시면 진료실에서 하는 거예요. 검사실에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핵심이 또 이게 하나예요. 수면다운 검사라는 게 있어요. 자면서 검사하는 거예요. 자면서. 그러니까 실은 깨어 있어서 하는 검사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자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무호흡이 있는가, 코골이가 있는가 딱 보는 검사죠. 이렇고 검사라고. 이게 제가 해봤는데 각종 장비를 차고 해요. 얼굴에다가 하고 이게 눈의 움직임도 봐야 되고요. 뇌파도 검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슴의 움직임도 봐야 되고 심장의 뛰는 횟수도 봐야 되고 여기 손가락에 보이죠? 산소 공급량, 산소 포화도라고 해요. 그거 한번 갖고 오셔야 돼요. 산소 공급이 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 환자가 되죠. 자, 수면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면요, 저희가 뭘 했냐면 이 검사를 갖다가 옛날부터 했거든요, 저희 병원이. 옛날부터 했는데 하자 그러면 옛날에 이게 보험이 안 됐어요. 보험이 안 됐는데 문재인 케어가 되면서 이게 보험이 된 거예요. 보험이 안 될 때는 저희가 한 65만 원쯤 받았어요. 65만 원쯤 받아요. 보험이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아니 검사 뭐하러 하냐고. 나 코 고는 거 안다. 무호흡 있는 거 아는데 뭐하러 하냐. 안 했단 말이에요. 저도 못 하겠는 거예요, 억지로는. 그런데 이게 실비보험이 되면서 비용이 12만 아니 의료보험이 문재인 케어는 의료보험 돼서 12만 원으로 줄었어요. 근데 실은 그것도 실비보험 있으면 실비보험이 되거든요. 한 80%가 실비보험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2만 얼마 내고 검사하는 거죠, 본인 돈으로. 그래서 이걸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많이 하면요, 당연히 코를 본다, 무호흡이 있다 이거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자 이거는 정상이신 분이에요. 검사했더니, 자 이거 보면 수치가 나와요. 무호흡 수치가. 이분은 하루 동안에 12번 있었어요. 약간 저호흡. 10초 이상 숨이 멈추는 걸 무호흡이라고 하는데 그냥 12번 있었어요. 시간당 아마 2번 정도예요. 이게 5회가 넘어가면 무호흡이 있다고 기준을 진단을 내리게 돼요. 15회가 넘어가면 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분은 보면은 맥시멈으로 무호흡이 있는 게 횟수가 몇 번 안 되는데 그래봐야 9초예요. 그렇죠? 그래봐야 9초밖에 안 멈춰요. 그리고 이분을 보면요. 산소 포화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몸에는 심장이랑 폐랑에서 산소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산소 공급이 되면 그 측정을 해요. 산소 포화도 손끝에서. 그럼 100점 만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숨을 쉬고 이제 정상적으로는요 98, 99점이 나와요. 그런데 잠을 자면 조금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96점이에요 평균이.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는 그게 92점으로 떨어지죠.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건데 요거 잠깐 무호흡이 있을 동안은 그래도 심박동수, 심장도 봐요.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했죠.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런 문제는 만성 질환들, 코골이도 무호흡도 만성 질환이거든요. 만성 질환의 문제점은 심혈관계 문제를 오냐오냐가 핵심이라고 했죠. 봤더니 72회 뛰던 횟수가 한 118을 뛰죠. 근데 이게 이분은 많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심한 것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하루에 612회의 무호흡이 발생을 해요. 시간당 93회. 그러니까 보통 한 50이 넘어가면 너무 심하다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시면 맥시멈 무호흡이 멈추는 시간이 53초예요. 평균적으로는 21초. 근데 이거 제가 제일 심하게 본 사람이 2분인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텔레비에서 그때 뭉쳐야 찬다에서 박태환 나왔을 때 물에 들어가서 숨 찾는 거 했더니 국대들이 보통 30초에서 1분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숨 못 찾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면은 산소 공급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몇 가지 떨어질까요? 산소 공급 아까 보여드리는 거 이 사람 보면요. 이분 보면요. 92점 떨어지죠. 이게 90점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거 한번 줘볼래요? 90점까지 떨어지면 몸에 크게 부담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 요게 산소 포화도를 보는 건데 손가락 껴볼래요? 우리 직원이 보여줄게요. 자, 몇 점이 나와요? 94. 4가 나오죠. 96 나오죠. 이게 97, 8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97 나오죠. 우리 은주 쌤이 지금부터 숨을 참을 거예요. 몇 가지 떨어지나 볼까요? 본인이 스톱해야 돼. 나 강의하고 있을 거예요. 알았죠? 자, 98 나오고 이걸 보여야 돼. 보이 잘 보이나? 은주 쌤 마스크 갈았으니까 나와 이쪽으로 와서 보이죠? 자,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뒤에서 시간 좀 한번 누가 재줄까요? 진짜로 떨어지나 보자고요. 우리 지희 쌤이 그러면은 네. 시간을 준비 시작. 숨 참으세요. 자, 그래서 이분이 숨을 참으면 이게 얼마까지 떨어지나 볼 거예요. 그래도 보통 성인들은 한 30초에서 1분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보통은 아무리 그래도 정말 집에서 한번 제가 집에서 할 기계가 없기 때문에 못 하실 건데 그래도 90은 넘어요. 참고 있으면. 그래서 그러면 언제 우리가 못 참겠어 하고 숨을 탁 쉰다. 80 몇 23초. 나왔어요? 몇 초였어요? 23초.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해보실래요, 본인? 이게 됐습니다. 이걸 아무리 해도 저희가 코리 클리닉에 오면은 저거 한 번씩 가끔 해드리기도 해요. 못 믿겠다는 분도 있으면. 그러면은 못해도 90이 넘어가야 되고 그 밑이 넘어가면 못 참아요. 집에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1분 30분에 참기는 거 힘들거든요. 자, 근데 이분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얼마가 떨어지냐면 64로 떨어져요. 산소 포화도가. 그러니까 깨어있는 동안은 흉내낼 수 없는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박동수가 68이 뛰던 게 125를 뛰어요. 그런데 아까 그분이랑 뭔 차이가 있는 거냐면 자, 이분은요 보시면요 어때요? 심장 박동수예요. 심박동수 60회에서 85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심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45회부터 90회에서 왔다 갔다 해요. 편차가 되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계속 그러니까 무호흡은 딱 이거예요. 목이 졸렸다, 숨 못 쉰다, 꺽꺽거리면서 심장이 뭐 하느냐면 혈액 공급하는 거거든요. 혈액을 공급하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딱 센서가 그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된다고 느끼는 순간에 무조건 뛰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운동할 때 심장 빨리 뛰잖아요. 왜 빨리 뛰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운동할 때 어떻게 해요? 입 벌리죠. 입 벌리고 산소 많이 들여 마시고 심장 빨리 산소 공급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자는 동안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다 모든 몸은 자고 있어요. 눈 감고 다 자는데 얘만 혼자 난리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도 이런 분들이 딱 그 다음날 깼다. 그럼 어떻게 돼서 낮에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깊이 잠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이 잘 못 자는 이유가 깊이 자면 이 사람은 죽어요. 진짜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깊이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잠이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선잠만 계속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제가 검찰 요즘에 쫙 해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러는 게 아니라 30대, 20대가 이런 결과치를 갖고 아까 20대 후반인데 누워서 못 잔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결과치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단순하게 코골이 문제가 아니라 코골이는데 왜 무서우냐면 코를 골게 되면 잠깐 보여주세요. 자, 코를 골면 목젖이랑 뒷벽이랑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코를 골 때 우리가 10번 숨을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코를 곤다가 몇천 번 뛰거든요. 뛰는데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겠어요? 목젖과 뒷벽이 흐물흐물해져요.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이 들면은 숨을 들이마실 때 이렇게 붙어버려요. 흐물흐물해서. 그러니까 흐물해.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결국 코골이는 이게 많아지면 무호흡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코를 곤다? 나는 무호흡으로 안 가겠지. 아니, 그 무호흡으로 가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각종 이것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첫 번째는 심장 쪽의 문제가 와요. 심장 쪽 문제는 가장 큰 게 뭐예요? 고혈압이거든요.
먼저 오는 건 고혈압이 먼저 와요. 고혈압이 온 다음에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부정맥. 부정맥이 뭔지 아세요? 부정맥. 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쿵쾅 쿵쾅이 아니라 쿵쾅 쿵쾅 부정하게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젊으신데 그렇게 나이 많지 않고 건강했는데 자다가 갑자기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하늘나라 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두 번 있을 거예요. 운동선수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우리가 심장에 문제가 오면 심근경색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조여오고 막 거기 관상동맥 막혀 있고 막 이런 것들은 깨기는 해요. 소리라도 내보고 한번 질러보는데 부정맥은 아니에요. 쿵쾅 멈춰버려요. 이 심장은 전기 신호예요. 전기 신호 쏴주는데 멈춰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 신호가 멈춰버리면 그걸로 딱 멈춰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 한번 못 내보고 꽥소리 한번 못 내보고 그냥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여자분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남자분은 되게 많아서 이게 여러분들의 만약 가족 중에 남자분들 중에 코골이나 무호흡이 있다면 요거는 조금 신경을 써서 보셔야 돼요. 이거는 건강상에 진짜 큰 문제인 거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코골이나 무호흡이 있다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진료받고 그 다음에 검사하고 수면다운 검사 시행하고 그럼 봐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수면 검사를 해서 이분은 그냥 그 수술만 하면 되는 분인지 아니면 기부만 사용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보통 경우에는 다 안 좋은 분들이 오세요. 우리나라에서 병원에 올 정도다 그러면은 멀쩡해서 오신 분들 거의 없거든요. 코도 안 좋고 목도 안 좋고 후두부도 안 좋고 다 오게 돼요. 치료 방법은 결국 기본적인 건 아시죠? 뭐 체중 조절한다, 옆으로 줍신다, 수술 마신다 기본적인 거. 병원에 오게 되면 수술과 기부라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데 통상적으로는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체중 조절하러 왔어요. 근데 옛날에 비만 클리닉 운영해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체중 조절하러 왔으면 그분들 딱 보는 순간 판단을 서요. 무슨 얘기냐? 이분이 좀 많이 뚱뚱하지 않아. 날씬한 편인데 더 좀 빼고 싶대. 그러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죠. 운동만 하세요? 아니면은 식이요법만 할 수 있는데 등치가 좋으셔. 뚱뚱해. 그럼 거기다 대놓고서 운동만 하세요? 식이요법은 이건 안 된다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되는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 그럼 저걸 갖다가 저게 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실은 본인에 맞는 거는 상담하는 의사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이고 뭐를 하는 게 적합하냐. 수술에 대한 걸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코가 휘어져가지고 구멍이 좁다. 그럼 무조건 넓히는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넓히는 수술을. 그래서 코가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쭉 갔을 때, 좁네요. 그러면 이거를 뚫는 수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비중격 망우증 수술이라는 거예요. 코는 이걸로 끝이에요. 더는 없어요. 어느 병원 가나 실은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내시경 보면은 좁아져 있던 코가 이렇게 구멍이 넓어지게 되죠. 아까 말했지만 코가 넓다고 하는 건 포인트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코가 넓은 건 핵심이 입을 덜 벌리고 자는 게 실은 핵심 사항 중 하나예요. 이런 거는 그냥 비염 속에 실은 이거는 코에 대한 문제는 딱 이렇게 좁으면 세 가지 와요. 비염, 코골이, 코피.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때는 다 이걸 적용하게 돼요. 코 구멍을 정상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좁아져 있는 코를 정상적으로 뚫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젖이 이렇게 좁다. 좁으면은 이 동네를 넓혀줘요. 레이저에서 그래서 목구멍을 목젖 넓히는 수술을 한다. 이렇게 목젖이 길면 그것도 줄여주고 옆에도 확장시켜준다. 이런 게 이제 목에 대한 수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은 보통은 병원마다 다른데 저희 병원은 코랑 목은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 근데 아래쪽까지 안 좋다 그럼 양압기라는 걸 쓰게 돼요.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양압기? 그러니까 실은 지금의 코골이 무호흡에 대한 치료는 딱 두 가지예요. 수술한다, 양압기 쓴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양압기가 별로 안 유명하다가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이 전현무가 나 혼자 산다에서 이걸 하고 자는 거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현무 같은 사람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까 말했지만 수면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는 시간이 짧아요. 이 사람 너무 스킬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3-4시간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호흡이 있어서 이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면 이 사람은 그 다음날 활동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걸 딱 씌워주면 잠을 잘 자요. 불편하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내가 7시간, 8시간 충분히 잔다 하는 사람한테 이걸 씌워주면 생각보다 불만이 많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구강내 장치.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혀가 뒤로 밀리잖아요. 혀가 뒤로 밀리면 조반이니까 모든 치료는 이걸 당겨주는 거예요. 당겨주는 거. 입에다가 재갈을 물고 자요. 위아래다가. 그래서 이걸 앞으로 당겨줘요.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요거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정리드리고, 요거는 쿠팡에서요. 여러분 코골이에 대한 치료에 대한 걸 쓰게 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콧구멍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을.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밴드를 해서 이걸 넓혀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코에다가 스프레이 뿌리는 거예요. 얘도 밴드고요. 얘도 코에 넣는 거고요. 다 뭐 하는 거야? 다 코를 넓히자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로 솔직히 효과가 있었으면 노벨상 타요. 그리고 저희 같은 의사들은 수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거는 뭐 거의 크게 의미가 없는 데고, 여기는 무호흡이라는 걸 쳐보면, 코골이 말고 무호흡이라고 쳐보면은 양압기 나오는 거는 이제 기본인 거고, 아까 스프레이 같은 게 나오게 돼요. 이런 게 나오게 돼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입 벌리지 말라고. 이거는 쓸 수도 있고 안 쓰고, 저희도 가끔 쓰기도 하는데, 이게 왜 입 벌리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코가 막히니까 혀가 밀려서 코가 막히니까 자꾸 입으로 숨 쉬려고 입 벌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겠죠. 이러고 자라고. 왜냐면 나는 잠이 들면 입을 벌리고 숨 쉬는데 입을 막아놓으면은 잠이 안 오겠죠. 잠이 들더라도 문제가 오겠어요? 자, 나는 살려고 입을 벌리는데 얘가 밀고 있어.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와요? 턱관절에 문제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무작정, 제가 말씀드린 건 무작정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를 붙이고 자다가 다 떼어버려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실은 어찌 보면 그래서 전문가랑 상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세세히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게 되게 제가 길게 말씀드려서 여기까지만.